자, 이번 시간은 문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문장 중에 첫 번째 문장 성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문장 성분은 어로 끝나는 몇 개가 있냐 하면 우리는 총 7개가 있고,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게 문장 성분하고 품사를 좀 헷갈려 하잖아요. 자, 문장 성분은 어로 끝나는 7개고, 품사니까 사로 끝나는 9개로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품사는 관형사 이렇게 되는 거고요. 문장 성분은 관형어, 품사는 부사, 문장 성분은 부사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문장 성분은 누가 결정을 하냐 하면은 우리가 품사에서 배웠다시피 조사의 종류는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라는 이 조사 3개가 있죠. 그 중에서 격조사가 문장 성분의 자격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문장 성분은 격조사가 문장 성분을 결정한다 이렇게 해놓고, 선생님 잠깐 여기다 써놨는데, 주로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그냥 명사라 생각하면 돼요. 체언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조사가 오게 돼 있죠. 이 체언 뒤에 조사가 격조사가 뭐가 오냐에 따라서 체언 플러스 가가 오면 이렇게 슬러시 써 있죠. 그럼 앞에가 페이가 이렇게 하면은 체언이 받침 종성이 없으면 이렇게 가를 쓰는 거고요. 승운이 앞에 받침이 있으면, 체언에 받침이 있으면 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슬러시는 의미하고는 관계없이 앞에 있는 체언에 받침 종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렇게 형태를 달리한다 하죠. 요거를 이제 우문은 쪽 이 형태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슬러시 쓰면은 체언 플러스 을을 밥을 먹었다 하면은 앞에가 받침이 있냐 없으면 을을 쓰는 거고, 떡을 받침이 있으면 을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목적격 조사가 되는 거고, 복격이 이가가 있는데, 복격하고 주격하고 형태가 똑같네요. 요거를 잘 헷갈리면 안 되죠. 복격은 보충을 해주는 거야. 보충. 보가 나오면 보충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서술격 조사는 이다가 있죠. 나는 선생님이다. 근데 특이하게는 이다, 이고, 이니, 이며 이렇게 용언처럼 활용을 하죠. 그 다음에 관형격 조사인 의가 있죠. 관형만 나오면 뒤에는 누가 온다고요? 이렇게 체언인 명사가 오게 돼 있다고. 관형격 조사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나의 소원, 나의 집 이렇게. 이 부사격 조사가 조금 중요한데요. 부사격 조사는 부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에로 와가 깨 이렇게 쓴 거는 앞에가 받침이 있냐며 차이예요. 보다 조금, 물론 이제 기타 등등 부사격 조사는 더 많아요. 근데 보통 나오는 게 에로와 깨 보다 한테, 에로와 깨 보다 한테, 이 정도 기억해놓고요. 주격 조사가 오면 주어가 되는 거고요. 목적격 조사가 오면 목조가 되는 거고, 체언 플러스 이가가 오는데 뒤에 이제 되다나 아니다가 오면 복격 조사인 보어가 되는 거고요. 체언 플러스 이다, 나는 천사이다 이렇게 하면 얘는 서술어가 되는 거고, 요게 체언 플러스 의가 오면 관여가 되는 거고, 체언 플러스 에로와께 보다 한테 이렇게 나오면은 부사가 된다고 잘 해놓고요. 다시 여기 참고로 한번 잠깐 볼게요. 참고해 보면은 격조사 대신에 보조사를 대신 사용하면, 우선 보조사 잠깐 한번 볼게요. 물론 보조사가 많지만 주로 흔히 나오는 게 은는, 이렇게 슬러시 쓰면 앞에가 체언에 받침이 있냐 없냐 그 차예요. 은는 도만까지부터 조차요. 은는 도만까지부터 조차요. 요게 이제 우선 보조사 조금 외워놓고요. 은는 도만까지부터 조차요. 이렇게가 보조사고요. 격조사 대신 보조사를 대신 사용을 하면, 요게 격조사, 요게 보조사, 격조사 대신에 보조사를 이렇게 대신 사용하면 문장 성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격조사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게 이제 회사의 사장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보조사가 회사의 부장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회사의 사장이
미국에 출장을 갔어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갔다 왔다면 누군가가 지금 결제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도장을 찍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사장이 이 부장한테 도장을 맡긴 거야. 근다고 해서 뭐 부장이 뭐 도장을 맡겼다고 해서 부장이 사장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격조사는 사장이야. 그러니까 사장 대신 부장이 결제한다고 해서 부장이 사장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장 성분은 변하지 않는다. 자, 조사가 생략되어도, 조사는 그냥 일개 사원이라 생각하면 돼요. 일개 사원이 없어도 회사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장 성분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격조사 대신에 이게 사장이야. 다른 격조사가 대신 사용하면은 사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회사가 바뀌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문장 성분은 변한다. 이거 잘 기억해놓고요. 다시 한번 보면 격조사 대신에 이게 격조사였죠. 자, 보조사를 대신 사용해도 자, 문장 성분은 변하지 않는다. 사장이 안 바뀌었으니까 회사가 변하지 않는다고요. 조사가 생략되어도 이게 평사원이 없어도 문장 성분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격조사 대신에 다른 격조사를 대신 사용하면 사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문장 성분은 변한다. 이거 잘 기억놓고 자, 참고 2를 보면 문장 성분은 어로 끝나는 7개가 있는 거고요. 품사는 사로 끝나는 9개가 있어요. 그러면 피자가 이렇게 한 판 있다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피자를 똑같은 이 한 판을 7개로 나누냐 9개로 나누냐면 7개로 나누는 게 면적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품사는 문장 성분이 돼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반드시 문장 성분이 품사가 아닐 수도 있죠. 여기 보면 아니잖아요. 여기. 여기만 기고. 요 관계를 좀 잘 기억해 놓고. 자, 이제 주성분은 뭐냐 하면은 자, 문장 성분은 문장에서의 어떤 기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주성분은 문장의 골격을 이루는 거예요. 골격. 골격이라는 거는 뼈대를 이룬다는 거죠. 주된 성분이죠. 꼭 기억해야 할 게 뭐냐. 자, 주성분은 다음에 요 2번이 서술어 자릿수인데 우리 수능에서는 서술어 자릿수가 중요하죠. 자, 주성분은 반드시 필수 성분이 돼야 돼요. 문장을 성립할 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그런 반면에 부속 성분은 어떤 거냐면 부속은 자, 다른 문장 성분을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꾸며준다가 수식한다는 거죠. 그래서는 수식하는 역할을 해.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게 이 부속 성분은요, 필수 성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필수 성분이 아닐 수가 있어요. 대다수는 필수 성분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여기는 반드시가 아니라 얘는 필수 성분이 아닐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필수 성분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서술어 자릿수 가서 하기로 하고요. 자, 독립성분은 독립되어 있으니까 서로 다른 문장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서로 독립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다른 문장에, 다른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독립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보죠. 자, 종류는 크게 나면 주성분. 자, 주성분 몇 개 있냐?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요거 누가 결정한다고? 격조사가. 주격조사가 오면 주어, 목적조사가 오면 목적어, 복격조사가 오면 보어, 서술조사가 오면 자, 서술어.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가 주성분. 자, 관형어, 관형만 오면 뒤에는 누가 온다고요? 체언이 이렇게 온다고, 명사가. 자, 관형어, 부사어, 얘는 부속성분. 자, 독립성분, 독립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7개가 있어요. 자, 주어는, 자, 그러니까 주어는 어떻게 된다고? 여기 이제 체험 플러스 요게 이제 문장 성분에 결정을 해준다. 이렇게 문장 성분. 왜 이게 문장 성분이야? 자, 누가 무엇이 해당되는 게, 자,
여기 이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앞에 받침이 없으니까 가고 있으니까 이를 쓴 거야. 자, 여기 주체가 되는 게 주어가 되는 거야.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태희가 온다. 이렇게 하면 누가 얘가 오니까 얘가 주어. 자, 그 다음에 밥이 맛있다 하면은 자, 받침 있으니까 있었죠. 이렇게. 자, 얘가 주어. 이렇게 해서 주어가 된다고요. 자, 이제 목적 한번 볼게요. 자, 목적어. 태희가 밥을 먹는다. 그러면 얘가 주어, 얘가 목적어죠. 요게 이제 서술어고. 자, 먹는다의 기본형은 먹다죠. 자, 기본형 있는 게 문장이 맨 끝에면 서술어, 맨 끝이 하면 관형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보면, 자, 여기를 한번 잠깐 대응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요 같은 경우는 태희가 밥만 먹는다 하면은 여기 잠깐 보면 이 만은 보조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목적격 조사 대신에 보조사가 대신 사용해도 격조사 대신에 보조사를 대신 사용해도 문장성은 변하지 않는다니까 얘도 뭐가 된다고 지금? 얘도 목조가 돼야죠. 이렇게. 그 다음에 조사가 생략되어도 문장성문은 바뀌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자 밥만 태희가 밥 먹는다 이렇게 해도 이게 다 뭐가 된다고요? 목조가 된다고 이렇게. 그럼 알겠죠? 격조사 대신 보조사. 많은 뭐라고? 보조사. 그래서 보조사 좀 외워놔야겠죠? 도만까지부터 조차요. 여기 해놓고. 자, 격조사 대신에 보조사를 사용해도, 자, 을 대신에 만을 사용해도 문장 성분은 변하지 않는다고. 조사가 생략되어도 문장 성분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 정해놓고. 자, 이제 보호가 조금 중요하죠. 보호가. 자, 보호랑은 보호가 나오면 보충해준단 말이에요. 완벽하지 못하니까 보충해준다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럼 보호는 어떻게 되냐? 자, 먼저 체험 플러스 이렇게 이가가 와요. 그러면 잠깐 볼게. 이가가 이렇게 오면 여기가 이가가 이렇게 있잖아. 이가가. 그럼 주격주사하고 똑같네 보니까 형태는 모습은 주격주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뒤에 이 서술어가 얘는 외워야겠죠. 이렇게 되다 가능 아니다 부정. 자, 되다나 아니다가 이렇게 오면 체험 플러스 요 앞에 있는 체험 플러스 이가는 뭐가 되냐면 보호가 되는 거예요. 주어가 아니라 얘는 보호가 되는 거예요. 자, 않다도 아니고요. 이다도 아니야. 되다나 아니다면 아니다는 나는 도둑이 아닌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현정이.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야. 자, 않다는 난 그 일을 하지 않는다. 얘는 동사야. 그 다음에 음절수도 얘는 3음절이고 않다는 2음절이잖아요. 전혀 다른 단어예요. 그런데 되다나 아니다 앞에 처음 플러스 이가만 보호가 되는 거지 않다나 이다하고 서술집사 이다하고 얘하고 무슨 관계야? 형태도 다른데. 자, 걔는 보호가 되면 안 되고요. 자, 여기에 대한 예 하나 들어볼게요. 자, 보호에 대한 예는 좀 자세하겠죠? 자, 물이 얼음이 되었다. 그러면 요 되다나 얘가 서술어 되다나 아니다 앞에 체험 플러스 이가는 얘는 보호라고요. 주어가 아니라 요게 주어라고요. 그러니까 되다나 아니다 앞에 체험 플러스 이가는 보호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물이 얼음도 되었다.
그러면 요 복격조사 대신에 도가 뭐라고요? 보조사로 바뀌었네. 격조사 대신에 보조사를 대신 사용해도 문장 성분은 변하지 않는다니까 얘도 보어가 되겠죠. 이렇게 보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물이 얼음 되었다. 그러면 조사가, 그러니까 이게 체언만 있다면, 명사만 있다면 뒤에 이게 조사가 생략된 거예요. 체언되는 누가 와야 한다고? 체언되는 반드시 조사가 이렇게 와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명사만 딸라 있다면 조사가 생략된 거야. 그래도 조사가 생략돼도 문장성은 변하지 않는다니까 얘도 보어가 되죠. 그런데 물이 보조사는 잠깐 지워볼게요. 얼음으로 되었다. 그러면 여기 부사격 조사를 보면은요, 여기는 양 사이드에 뭐 붙어도 돼요. 애가 있다면 나는 학교에서 이렇게 해도 부사격 조사가 되고, 자, 나는 선생님으로서 아니면 그쪽으로 이렇게 앞뒤로 뭘 붙어도 얘는 부사가 되는 거야. 부사격 조사. 그러니까 얘가 보면은 앞에가 받침이 있으니까 의가 있는 거예요. 없으면 노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부사격 조사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격조사 대신에 다른 격조사를 대신 사용해도 문장 성분은 지나가면 문장 성분은 변하죠. 그러니까 얘는 보호가 아니라 얘는 부사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여기 부분에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자 보호는 꼭 외워야 할 게 되다나 아니다 앞에 체언 플러스 이가는 보호가 되는 거라고요. 자, 형태는 주격조사 형태 이가하고 똑같죠. 그런데 얘는 서술어가 반드시 되다나 아니다 이렇게 와야 하는 거고. 자 서술격 조사는 자 어찌하다가 동사야. 어떠하다가 형용사고, 그러면 동사는 사물의 움직임이죠. 움직임이나 동작, 작용이라고 하죠.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 그냥 요 두 개를 합쳐서 용언이라고 있죠. 용언이 문장의 맨 끝에 오면 이렇게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문장 성분은. 그 다음에 무엇이 체언이야 명사. 나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하면 문장이 맨 끝에 오면 얘는 서술어가 되겠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태희가 하면 주어 밥을 먹는다 하니까 얘가 기본형이 먹다 기본형이니까 얘는 뭐야? 얘는 서술어. 얘는 주어, 얘는 목적어. 하늘이 무척 파랗다. 그러니까 얘는 주어, 얘는 파랗다잖아. 파란다가 안 되니까 얘는 형용사잖아. 이게 성질의 상태잖아. 그러니까 얘는 서술어, 형용사죠. 얘는 부사어. 자, 여기까지 이제 몇 가지가 뭐 있다고? 주성분을 얘기했죠. 자, 주성분은 뭐라고?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이렇게 몇 개가 있다고요? 요 네 개가 있는 거고. 주성분은 반드시 문장의 골격이 되는 필수 성분이 돼야 돼, 이렇게. 자, 이제 관형어는 뭐냐면, 다시 얘기하면, 관형이란 말만 나오면, 뒤에 이렇게 체언이 오게 돼 있어요, 뒤에 체언이. 관형사가 됐던, 관형어가 됐던, 관형격 조사가 됐던, 관형사형 어미가 됐던, 관형만 하면 뒤에 체언. 그 앞에서 체언을 꾸며주는 게 관형어야. 자, 그러면은, 여기 잠깐 한번 지워볼게요. 자, 여기를 한번 잠깐 보면, 문장 성분에 문장 성분 어로 끝나는 7개 있다고 했죠? 품사는 사로 끝나는 9개가 있다고 했죠? 다시 여기 관계를 보면, 품사는 문장 성분이지만, 문장 성분이 반드시 품사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기억해야 할 게, 자, 관형어는 뒤에 반드시 누가 온다고요? 이렇게 체언이 온다고. 체언 앞에서 꾸며주는 게 관형어야. 그러면 관여가 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자, 이렇게. 요 안이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관형사는 관형어가 돼요. 관형사는 관형어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언은 동사 및 형용사야. 기본형이 있으면 동사 및 형용사야. 용언이 문장의 맨 끝에 쓰면 서술어지만 맨 끝에 하면 관형어라고 했죠. 용언도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체언, 명사야, 명사. 체언 플러스 체언된 조사가 온 다음에 관형격 조사 의가 오면 관형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조사를 생략해도 문장성은 변하지 않으니까 체언만 이렇게 쓰는 경우도 관형어가 되겠죠. 각각 한번 예를 하나 써볼게요. 자, 태희가 새 옷을 입었다. 그러면 얘가 주어, 얘가 목적어, 얘가 서술어. 그러면 얘가 얘를 꾸미고 있죠. 얘는 관형어야. 그러니까 관형사가 관형어가 됐다고요. 자, 관형사가 관형어가 됐다고 이렇게. 관형사니까 당연히 관형어겠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자, 용어 한번 볼게요. 자, 예쁜 태희가 옷을 입는다 이렇게 따볼게. 그러면 자, 얘가 주어, 얘가 목적어, 얘가 서술어. 자, 얘 기본형이 뭐예요? 예쁘다잖아. 예쁘다인데 얘가 문장의 맨 끝에 있는 게 아니잖아. 기본형이 있으면 기본형이 있다는 건 뭐라고? 용언이라고요. 예쁜다가 안 되니까 얘는 형용사겠죠. 현정이 되면 동사, 현정이 안 되면 형용사. 그러니까 문장에 기본이 있는 게 문장에 얘는 입다가 기본이니까 얘는 서술어가 되지만 얘는 예쁘다가 기본형인데 문장이 맨 끝에 있지 않으니까 얘가 뭐라고? 용언이 관형어가 된 거라고. 이렇게 관형어. 품사로 따지면 얘는 형용사죠. 예쁜다가 안 되니까 예쁘다, 예쁘고, 예쁘니, 예쁘까지가 어간이고 요게 관형사의 어미죠. 이렇게. 그래서 형용사가 용언이 그러니까 형용사는 용언이죠. 용언이 관형어가 됐다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태희의 옷은 비싸다. 이렇게 하면은 체언 플러스 의 뒤에 명사가 왔죠. 그러니까 여기는 체언 플러스 의가 관형주사니까 얘는 관형어가 된 거고요. 자, 여기 조금 외워야 하는데요. 자, 여기는 조금 한번 지워볼게요. 자, 체언이 관형어가 되는 경우가 어떤 거냐 하면 관형어가 이렇게 되는 경우 좀 요 몇 단을 좀 외우세요 그냥. 자, 얘는 시골 향기, 시골 배경, 예를 들면 고등학교 동창생 이런 경우는 자, 내가 어제 시골의 향기를 맡았다. 뭐 약간 그래도 되겠지만 우리는 시골 향기를 맡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명사 앞에 체온을 꾸미니까 얘가 명사가 관여 역할을 하고 시골의 배경이 아름답다 이러지는 잘 않잖아. 시골 배경이 아름답다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요거 뭐 좀 놓게 놓고요. 물론 도시 향기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제 고등학교의 동창생을 만났다 이러지는 잘 않잖아요. 물론 의 써도 되지만 나는 어제 고등학교 동창생, 중학교 동창생을 만났다는 게 얘가 명사가 얘를 꾸미는 관형어 역할을 한다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관형어는 뭐가 있다고요? 관형사는 관형어고요. 자, 용어는 관형어고요. 자, 체언 플러스 의는 관형어고 체언 자체가 관형인 경우도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해 놓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잠깐 부사를 한번 잠깐 볼게요. 잠깐 지우고. 자, 다시 보면 문장 성분은 품사는 문장 성분이 되고 문장 성분이 반드시 품사가 아닐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부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부사 뒤에는 주로 품사로 따지면 용언이 오던가 부사가 오던가 만 개 중에 한두 개가 관형사가 오는 경우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부사가 될 수 있는 건 어떤 거냐 하면은 자, 먼저 첫 번째 부사는 부사가 되죠. 품사는 문장 성분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용언이 부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용언은 어간과 어미가 있다고 했죠. 어간에다가 플러스 그럼 얘는 뒤에 어미가 오겠지. 이렇게 어미가 이렇게 좀 외우세요. 개도록뜻 이렇게 개도록뜻 이렇게 오면 얘가 부사가 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체험 플러스 체험 뒤에는 조사가 와 있죠. 애로할게. 자, 체험 플러스 이렇게 양사에 붙어대고 애로 와갈게. 이렇게 오면은 얘는 부사가 될 수 있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면 자, 태희가 무척 일찍 잔다. 그러면 얘가 주어, 얘가 서술어, 얘가 부사어. 그럼 얘가 일찍 잔다, 얘가 얘를 꾸미죠. 그런데 요 무척은 얘도 부사죠. 얘도 얘를 꾸미죠. 그러니까 부사가 부사를 꾸밀 수도 있고 부사가 용어를 꾸밀 수도 있죠. 이렇게. 자, 태희가 무척 일찍 잔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태희가 빠르게 달린다. 좀 조심해야 할 게, 그 빠르게 기본형은 뭘까요? 빠르다가 기본형이잖아. 그럼 빠른다가 안 되니까 얘는 품사는 영어로 따지면 스피들리에서 물론 부사가 될지 몰라도 우리는 얘는 뭐야? 형용사예요. 얘는 기본형 있잖아요. 그런데 문장 성분이 뭐라고요? 문장 성분이 부사라고 이렇게. 요거 좀 잘 기억해보세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얘가 부사어가 용어를 이렇게 꾸민다고 이렇게. 빠르게, 빠르도록, 빠르듯.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태희가 학교에 간다. 이렇게 하면 얘가 주어, 얘가 서술어, 얘가 체험 플러스 애로할게, 얘가 부사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자, 다시 한번 정리를 잠깐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주성분에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인데 특히 이 보어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되다나 아니다 앞에 체험 플러스 서술어가 되다나 아니다 앞에 체험 플러스 이가는 뭐라고? 주어가 아니라 보어가 된다는 걸 잘 기억해놓고요. 자, 근데 부사성분은 관형하고 부사인데 관형은 체험을 꾸며주는 거고 부사는 주로 용언이나 부사를 이렇게 꾸며주는데 여기 한번 잠깐 볼게요. 여기 부사어가 관형사를 꾸미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이건 좀 외워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주로 이제 예외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좀 외워볼게요. 그냥 꼭 외워야 할 게 아주가 부사잖아. 아주 정말 매우 아주 새 이렇게 꼭 외우세요. 이렇게 아주 새. 얘는 관형사죠. 얘는 부사고. 얘는 부사가 됐겠죠. 얘는 관형사.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잠깐 한번 볼게요. 여기에 부사는 주로 부사나 부사어는요 문장 성분의 위치가 좀 자유로워요. 관형사나 관형어는 그렇지 않죠. 반드시 체언 앞에만 있어야 하는데 부사어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는데 얘 같은 경우는 순서를 그러니까 문장 성분의 위치를 바꿨는데 의미가 달라지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의미가 같다면 문장 성분의 위치를 바꿔도 된다는 거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나는 태희를 무척 좋아한다 이렇게 딸게요. 그러면 얘가 주어, 얘가 목적어, 얘가 부사죠. 그럼 얘가 얘를 꾸미잖아. 그럼 얘를 한번 여기다 넣어볼게요. 여기다. 나는 무척 태희를 좋아한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자,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무척 나는 테이를 좋아한다. 똑같은 말이잖아. 이럴 때는 부사가 문장 성분의 위치를 바꿔도 된다는 거죠. 이만큼 자유롭다는 건데 이런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자 여기다 이제 한번 볼게요. 테이는 아주 새참한 박살냈다 이렇게 할게. 그러면 여기 아주 볼게요. 테이는 아주 새참할 땐 아주가 이 관형사를 꾸며요. 그럼 얘가 차의 상태가 새차라는 거죠. 그런데 얘를 여기다 넣어볼게요. 테이는 새참한 아주 박살냈다는 아예 없앴다는 거잖아. 그럼 얘가 옮길 수가 없어 이렇게. 얘는 차의 상태가 새건 거고 얘는 아예 없앴다는 거니까 이렇게 옮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관형사만 꾸밀 수 있다는 거, 이 새만. 요거 좀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이거는 잘 나오니까.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예요, 이제? 자, 독립성분. 자, 다른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게, 자, 독립어야.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쉼표가 있고, 느낌표가 있는데, 여기 사이에 뭐가, 이게 느낌표가 끝에 온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가운데 이렇게 오면요. 그러면 위치는 여기 A, B가 있다고, A, B가 있으면, 독립성분의 위치는 어디냐 하면은, 여기에요. 어렵지 않잖아? 이게 독립어야. 이게 독립어. 이게 독립어야. 자, 얘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보, 빨리 밥 먹어요. 이렇게 있다 올게. 그럼 얘 불렀죠? 그럼 얘가 독립어. 그러면 얘는 뭘까요? 봐봐. 여보, 밥을 빨리 먹어. 이 말이겠죠. 얘는 부사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체험만 했잖아. 그러면 뭐뭇을 먹다니까 얘는 목적어가 이렇게 되겠죠. 얘는 문장의 맨 끝에 먹다 이렇게 보니까 얘는 서술어가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까지 했고. 자, 이제 참고사항 하나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있는 여기 부분이 독립성분이라고요. 자, 참고 하나만 더 해볼게. 자, 태희는 천사이다. 이렇게 하면 얘가 주어, 얘가 명사, 얘가 서술기 조사니까 얘가 서술어. 자, 태희는 천사. 그럼 얘는 못 봐요. 얘는 문장 성분이. 얘가 서술격 조사라고 했잖아요. 조사가 생략돼도 문장 성분 변하지 않는 거니까 얘는 서술어가 된다고요. 조사가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다고 얘는 서술어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문장의 첫 번째 문장 성분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서술어 자릿수를 하겠습니다.